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라며 빠르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4167포인트에 안착하면서 와, 드디어 산타가 오나보다 하셨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물을 끼얹어서 미안하지만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빅위크이자 지뢰밭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가 진짜로 올지 아니면 산타 랠리인 줄 알았더니 사탄 랠리였을지 판가름 나는 게 바로 이번 주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쏟아지고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우리 반도체의 운명을 쥔 마이크론 실적까지 발표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의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정확한 시나리오가 그려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쏟아집니다. 원래는 분산되어 나와야 하는데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 때문에 데이터가 밀려서 이번 주에 몰아치기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배드 이즈 구드. 즉,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우리 주식시장엔 좋습니다. 왜냐? 경기가 너무 좋으면 연준이요? 금리 천천히 내려도 되겠네? 라고 배짱을 부리거든요. 오는 16일 발표될 11월 고용보고서. 만약 신규 고용이 5만 명 수준으로 쇼크가 난다. 그럼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경기 식었으니 금리 팍팍 내리겠네? 하면서요. 반대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지난주 상승분 다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18일 CPI 소비자 물가, 19일 PCE 개인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오는 19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올릴 거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일본 금리 올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아주 큽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때문입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싼 이자로 엔화 빌려서 전 세계 주식 사뒀던 큰손들이 돈을 갚아야 해서 주식을 팝니다. 이게 지난 8월 블랙먼데이의 원인이었죠. LS증권 연구원도 분석했듯이 금리 인상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올릴 거냐 하는 코멘트입니다. 만약 19일에 우에다 총재가 앞으로 금리 계속 쭉쭉 올리겠다라고 말하면 그날은 현금 꽉 쥐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하방 리스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서학개미, 동학개미 모두의 관심사죠. 18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이날 무조건 새벽잠 설치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 AI 투자가 정점 찍은 거 아니냐, 반도체 이제 끝물이다, 이런 의심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주면서 무슨 소리냐,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만약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낮춘다? 그럼 산타랠리고 뭐고 반도체 중심으로 국장은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실적 발표가 아니라 AI 밸류에이션이 정당한지 검증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너스 변수로 트럼프 당선인이 성탄절 전후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변수라 예측이 어렵지만 시장에 노이즈를 줄 수는 있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지난주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오르려면 새로운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안정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반대로 BOJ의 매파적 발언이라는 폭탄도 숨어 있죠. 그래서 저라면 이번 주 전략 이렇게 짭니다. 월 화요일에 급하게 사지 않는다. 18일 마이크론 실적과 CPI 확인, 그리고 19일 일본은행 입장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관망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번 주 18일, 19일 이 이틀이 여러분의 연말 계좌 색깔을 바꿀 겁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이것 때문에 내년에 미친 실적 나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준비하고 오픈AI가 GPT 5.1을 만지작거립니다. 바야흐로 AI 전의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냐고요? 아뇨. 이 전쟁터에 무기 대주는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에 180조 원이라는 잭팟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HBM 못해서 망했다 소리 듣던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삼성만의 필살기가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180조 시나리오의 비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계 메모리 공장들이 뭘 만들고 있을까요? 전부 HBM 만들겠다고 난리입니다. 라인을 다 뜯어 고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쓰던 일반 컴퓨터나 서버용 D램은 누가 만들어? 바로 여기서 공급 쇼티지가 발생합니다.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무려 45%에서 50%나 폭등할 거라고 합니다. 5%가 아니라 50%입니다. 이때 웃는 게 누굴까요? SK하이닉스는 HBM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전체 생산 능력의 78%가 아직 범용 D램입니다. 남들 물건 없어서 못 팔 때 삼성은 창고에 쌓아둔 거 비싼 값에 푸는 겁니다. 가격 피도 오르고 물량도 터지는 전형적인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죠. 이게 삼성 실적 턴어라운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HBM 시장 엔비디아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서 못 써먹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칩 ASIC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설계해 주는 게 바로 브로드컴이고요. 브로드컴이 이번에 엔스로픽에서 210억 달러어치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HBM은 누가 될까요?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향 HBM 공급을 작년보다 3배 늘린다고 합니다. 점유율이 35%까지 올라가요. 엔비디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커지는 비엔비디아 진영을 삼성이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겹쳐서 내년 삼성과 SK의 합산 영업이익이 18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반도체 초호황기 실적을 넘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하나 더. 기사 끝에 평택 오라인PO 골조 공사 이야기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만 좋으면 공장 안 짓죠. 2028년 그 이후까지도 이 AI 슈퍼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수조 원 들여서 공사 재개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황제로서 주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못한다는 오명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보셨듯 범용 D램의 가격 폭등과 브로드컴이라는 우군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 기회를 찾는 겁니다. 2025년 돌아온 물량의 제왕 삼성전자가 보여줄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 5만 장을 사들인 진짜 이유. 찬바람 불면 돌아오는 게 배당주만이 아닙니다. 바로 대기업들의 글로벌 전략회의 시즌입니다. 그들만의 회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정된 키워드가 내년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결정짓거든요. 이번 2026년 전략의 핵심은 복합위기 속 정면 돌파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아주 흥미로운 아니 처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주 영리한 양수겸장을 뒀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략회의 속에 숨겨진 돈이 되는 시그널을 완벽하게 해독해 드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갑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엔비디아 GPU를 무려 5만 장이나 도입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수조 원 단위의 돈을 쓰는 건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남의 반도체를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 수율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량률이죠. 이걸 인간 엔지니어의 감만으로는 한계가 오니까 AI를 공정에 투입해서 불량 원인을 실시간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건 삼성 입장에선 사활을 건 투자입니다.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만약 이 5만 장의 GPU로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서 2나노 수율을 잡는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년 삼성전자 관전 포인트는 HBM 수주도 있지만 이 자체 생산성 혁명이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DS 부문은 HBM사 커스텀과 구글 TPU 수주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빅테크들의 니즈를 삼성이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16일 회의 내용을 유심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처절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 현대차는 아주 여유롭고 영리합니다. 전기차 안 팔리는 캐즘? 현대차는 웃고 있습니다. 왜? 하이브리드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거든요. 내년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현대 18개, 기아 10개 이상으로 늘린답니다.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로 돈을 쓸어 담고 그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내년에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본격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마음 편한 전략이죠. 현재 실적 하이브리드도 좋고 미래 로보택시도 준비하고 있다. 주가 방어력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SK와 LG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키워드는 운영 개선입니다. 쉽게 말해 방만하게 벌리지 말고 있는 거 효율 높여서 돈 벌어라는 겁니다. SK 계열사들 내년에는 무리한 투자보다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겁니다. 재무구조 좋아지는 기업들 눈여겨보세요. LG 구광모 회장은 ABC입니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특히 전 계열사의 AI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는 당장의 실적 퀀텀 점프보다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바꾸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루머. 이거 현실화되면 중국 매출 비중 높은 우리 기업들에겐 초대박 호재입니다. 이것도 계속 체크해야 하고요. 2026년 기업들은 복합 위기라고 하지만 투자자인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삼성의 변화에 베팅할지, 현대차의 안정적 성장에 베팅할지. 오늘 정리해드린 키워드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부동산 지옥의 시나리오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조용하다고 방심하고 계시죠? 그런데 데이터를 뜯어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할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아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집값이 아닙니다. 바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오늘 보고서는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2026년 전세난과 공급 절벽이라는 이중고가 닥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뒤 내 보증금을 지키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나리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26년 부동산 키워드 첫 번째, 바로 전세 소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급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규제는 그대로니까요. 특히 실거주 의무 규제 때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를 못 놓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요. 시장에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은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는 전망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떨어지진 않는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보합세로 버틸 것이다. 즉, 폭락론자들의 말처럼 무너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서울?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보고서는 지방시장의 기술적 반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처참하죠. 미분양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방은 스트레스 DSR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 해소하려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게다가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공약, 이거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무조건 이슈됩니다. 서울의 전세난에 지친 투자 수요가 낙폭이 과대했던 지방 핵심지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2026년 5월입니다. 이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걸 연장 안 하고 종료해버리면 세금 폭탄 맞기 싫은 다주택자들이 45월에 매물을 던질 겁니다. 그럼 일시적 충격이 오겠죠. 반대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연장해 준다면 매물은 다시 잠기고 가격은 튈 겁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즉 2026년 상반기는 정책 뉴스 하나하나의 가격이 출렁일 수 있으니 매수 대기자분들은 이 타이밍에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서울 수도권은 전세난 때문에 집값이 방어될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전세 구하기는 지옥 같을 겁니다.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화가 가속화되겠죠.
반면 투자자라면 이미 많이 떨어진 지방의 대장주들이 고개를 드는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위기다 할 때가 가장 쌀 때였습니다. 2026년 공급 절벽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연봉 1억 신혼부부가 아이 대신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신혼부부 4쌍 중 한 쌍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부유한 신혼부부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아이를 가장 안 낳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 가까이 48.8%가 자녀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돈 잘 버는 부부들이 아이를 포기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아이에게 쓰지 않는 그 많은 돈,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사회 비판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돈의 물길이 바뀌는 현장을 포착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울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집입니다. 통계를 보면 참 잔인합니다. 집이 있는 부부가 집 없는 부부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습니다. 유자녀 비중 56.6% 대 47.2%. 주거 안정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집을 산 부부들의 평균 대출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중앙값도 1억 8천에 달합니다. 금리 4%만 잡아도 월 이자랑 원금 갚으려면 150만 원은 숨만 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외벌이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강제 맞벌이를 해야 하고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 아이 낳을 시간도 키워줄 사람도 없는 무자녀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로서 우린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저출산 큰일 났다, 유아용품 주식 다 팔아라, 이건 누구나 아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바로 반려동물 폐지입니다. 아이에게 들어갈 정성과 비용이 고스란히 반려동물에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명 펫 휴머니제이션. 동물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거죠. 그냥 사료가 아니라 유기농 사료, 펫 보험, 펫 장례식장. 고소득 딩크족들은 내 자식 강아지 고양이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양육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한 투자 미카노미입니다. 육아비용 영원히 여유자금으로 피부과 가서 리프팅 받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갑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여행 레저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들에겐 2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아주 기형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사면서 아끼고 짠 테크, 아낀 돈으로 명품 가방 사거나 해외여행 한방 지르는 플렉스 소비 양극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어중간한 중저가 브랜드는 다 죽습니다.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 기업들도 이 생존 전략을 따라가는 곳만 살아남을 겁니다. 나라가 망해간다고 한탄만 하기엔 시장의 기회가 너무 명확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들이 돈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쓰는 곳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혹시 아직도 과거의 분유와 기저귀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이제 강아지 간식과 피부과로 눈을 돌리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데이터로 찾아오겠습니다.